안녕하세요. GTOP 레벨 2 모의고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최영준 강사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언어 능력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한마디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 있잖아요. 모든 언어를 배울 때에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저 밑에 word라고 나와 있는 게 단어죠.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hrase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단어와 단어를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 mother 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엄마가 자꾸 시키잖아요. 엄마 해보라고. 근데 엄마가 조금 지나니까 나 예쁘지? 예쁜 엄마라고 해봐. 그래서 beautiful mother 이라는 단어와 단어를 합친 어떤 그런 구조를 습득하게 되고, 그 다음 여기서 grammar, 문법을 같이 배워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sentence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할 때 문장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장으로 읽던가 문장 단위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할 때에 이 문장 단위로 뭔가 의사소통을 할 때에 비로소 언어가 조금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막 모이고 아이디어까지 결합되고 이렇게 되면요, 문단이 되고요, paragraph. 문단과 문단이 하나의 글을 이루게 되면은 이걸 passage라고 합니다. GTOP, 이 시험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센텐스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릴 수 있다면 GTOP 시험을 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GTOP 시험은요, 엄청나게 논리력을 요구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어떤 글을 듣고 읽고 거기 나와 있는 객관적인 정보만 파악하실 수 있다면 GTOP 문제를 푸는 데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센텐스 수준까지 하셔야 되는데, 이 센텐스까지 정확하게 습득을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요, word입니다. word.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를 많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단어 외우는 게 당연히 힘들죠. 저도 알아요. 저도 예전에 영어 공부할 때 단어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외워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워야 하는 부분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강사한테 도움을 받으시든 인강 보면서 센텐스까지 끌어올리실 때 문법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GTOP 유형 구성되어 있는 섹션을 볼 건데요. 문법 문제가 처음 나오죠. 그렇죠? 총 26문제인데 문법 최신 출제 경향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가정법과 시제 문제예요. 사실 가정법 시제는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됩니다. 즉 동사의 어떤 형태를 변형시켜서 만든 문제가 총 12문제나 나와요. 즉 절반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총 26문제니까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동사 모양 아니면은 시제, 가정법 이런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동사, 이것도 사실 동사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동사예요. 동사 앞에 조동사 자리에 빈칸을 뚫어 놓고요, 시험 문제를 푸는 건데, 물론 이 조동사는 ABCD에 전부 다 다른 뜻을 가진 단어로 줍니다. 따라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어떤 조동사를 넣어야 문맥이 가장 적절할지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절의 동사 원형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절이 뭐냐면 동사가 제한하다 이런 동사예요. 제한하다 말고도 요구하다, 명령하다, 주장하다, 권장하다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런 동사 뒤에 대절을 쓰는 겁니다. 대절. 그러면 대절이라고 제한합니다. 근데 이 대절 속에는요, 당위성이라고 해서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구합니다. 제한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따라서 대절 속에는 주어 뒤에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should 동사 원형. 근데 이때 should를 생략하고 쓴다는 거죠. 생략하고. 그러면 그 should 동사 원형에서 should를 생략하면 그 빈칸 자리는 동사 원형이 정답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한절의 동사 원형을 푸실 때에는 앞을 좀 보신다. 빈칸 앞을 좀 보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장, 명령, 제한, 권장, 요구 이거에 관련된 동사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요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적인 용법으로 쓸 수 있고 동명사는 명사로 쓰이고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거죠.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 and, or, but, so 이런 단어들은 같은 카테고리끼리 명사와 명사, 형용사와 형용사 이런 것들도 연결할 수 있고 접속사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접속사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접속 부사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접속 부사. 그러니까 어떤 문장이 있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부사, 컴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문장과 뒤의 문장을 어떻게 좀 전환해주는 그런 부사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사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신 관계대명사 뭐 that, which, who, whom, whose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when, where, why, how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사로 정답을 찍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온다는 거죠. 이 정도 문법 최신 출제 경향 패턴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문법 공부를 할 때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초점 뭐 이렇게 집중시켜야 될지 판단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청취 부분입니다. 지텔프 하시는 분들이 이 청취를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길어요. 너무 깁니다. 다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청취로만 풀 수 없어요. 청취는. 왜요? 일단 질문이 문제에 안 나와 있어요. 질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듣고 내가 그걸 받아 적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받아 적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너무 짧고 키워드만 정확하게 받아 적어야 되는데 만약 단어와 발음을 모른다면 또 질문조차도 받아쓰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파악이 안 되면 문제는 당연히 못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서 청취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청취 공략법이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정석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1번 질문 키워드 무조건 받아 쓰셔야 돼요. 질문 키워드를 못 받아 적는다면 절대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론 힘드시겠지만 단어 외우실 때 발음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내가 스펠링을 보고 딱 눈으로 봤을 때에는 나는 이거 품사도 알고 뜻도 알고 쓰라 그러면 스펠링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말로 들려주기만 하면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단어의 발음 공부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발음이 뭔가 좀 짜증나죠. 당연히 그것까지 공부하려면. 근데 요즘 뭐 편하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치기만 하면은 바로 발음이 나오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고, 두 번째가 보기 미리 읽기예요. 청취를 푸실 때에는 어떤 요령이 정말 중요해요. 청취 풀 때 뭐 이렇게 디렉션, 문제를 어떻게 푸세요 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이 뭐 1분이나 30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동안에 문제의 보기를 미리 읽어주셔야 돼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국말로 여러분들 TV 보면서 문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티태스킹이 되나요? 몰라요. 여러분들 될 수도 있어요. 똑똑해서. 근데 저는 안 됩니다. 저는 TV를 보거나 문자를 뭐 하거나 그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영어입니다.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영어를 들으면서 읽는다? 저는 이거 100%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기를 미리 읽어두고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담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 다 외우지 못했더라도, 외우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보기에다가 키워드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들으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두셔야 청취할 때 그나마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를 미리 읽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보기를 미리 읽을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보기를 다 못 읽겠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고 독해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보기 미리 읽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즉, 이 청취 공략은요, 리딩 실력이 바탕으로 되어 있을 때 청취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닝이 안 되는 이유는요, 리딩이 안 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인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13살, 12살짜리 이하인 어린 학생들을 어디 외국에다 딱 던져놨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언어를 막 받아들여요. 뭐 연구에 따르면 20개 국어까지 한대요. 근데 우리는 이미 머리가 굳은 몹쓸 뇌를 가진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스피킹, 라이팅 바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서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문장 구조를 잡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거기에 발음이 더해지면 리스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해가 돼야 청취가 된다. 요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들으면서 바로 답 체크. 요겁니다. 몰라요. 저 말고 다른 강사가 설명할 때에는 뭐 받아쓰기, 약간 키워드 노트 테이킹 이런 거를 하라고 권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근데 저는 그걸 또 추천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예요. 우리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들으면서 받아 적는다? 이거 100%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 적을 때 쓸데없는 것과 쓸데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실컷 받아 적어놨는데 정작 문제를 풀 때는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받아쓰기 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요. 들으면서 바로 답 체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를 미리 읽고 질문도 제대로 파악한 상태라면은 들으면서 바로 답 체크가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청취 공략법은요, 사실 정석이에요. 스킬이 없습니다. 어휘력과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독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네, 독해 공략법 이어서 똑같습니다. 질문 미리 파악하셔야 돼요. 리딩 하실 때에도 일단 질문이 먼저 보셔야 돼요. 거기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내가 앞으로 읽을 글이 어떤 걸 물어보는 질문과 부합이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독직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독해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시간이 모자르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모자르다. 근데 시간이 모자른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정말 모자랄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느린 거라고. 느린 거예요. 근데 느린 이유가요, 한국인의 습성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한국말로 나는 밥을 먹는다. 근데 이걸 영어로 할 때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국어, 모국어의 지배 간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꾸 영어를 뒤에서부터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독해할 땐 좋겠죠. 그리고 뒤에서부터 보는 게 뭔가 이 퍼즐 맞추기 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겠죠. 근데 결국에 총 시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느립니다.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셔야 돼요. 한국어는 굉장히 magical language입니다. 한국어는요, 아무리 어순을 바꿔도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언어예요. 그것을 조금 이용하시면은 조금 불편해도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앞에서부터 직독직해 하는 연습을 해주신다면 그게 짬밥으로 쌓여서 리스닝 할 때도 앞에서부터 듣는 연습이 되겠죠. 그러면 리스닝 실력도 동시에 좋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3번, 질문에 상응하는 문맥,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 뭐 이건 당연하죠. 독해 문제는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에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를 찾는 게 있어요. 단어의 동의어. 근데 이게 쉽게 나오면 쉽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떤 단어에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동의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의어 나왔다고 해서 내가 아는 단어 하고 바로 답 찍었다가는 언제 한번 낚시에 걸려서 틀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공략법도 저는 똑같아요. 어휘력과 문장 구조를 통해서 극복을 하자. 자, 청취가 안 되는 이유, 독해가 안 되는 이유 제가 똑같다고 했습니다. 단어, 문장 구조. 직독직해를 먼저 해야 직청직해가 가능해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 모든 걸 하려면 어휘력과 문장 구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문법 배울 때 맨 처음에 배우는 게 1부터 5형식까지 배우죠. 그리고 막 품사, 명사, 형용사 이런 거 배우고 주어, 동사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 몇 분만 하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거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영어를 할 때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건 단어 암기입니다. 어휘력, 요거는 강사가 뭐 뜻을 알려주면서 요런 뜻입니다 하고 이해를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에 머릿속에 남는 그 암기는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시간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를 하시는데 이때 단순히 뜻만 외우시기보다는 품사를 외우시고 그 단어의 쓰임새 같은 걸 외워주신다면은 더 효과적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품사는요, 품사를 외우면 자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답을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때에 찍을 수 있고요. 단어의 쓰임새는 뭐냐면 뭐 아까 우리가 봤듯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이런 문제가 몇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뭐 투부정사랑 어울려서 쓴다. 그러니까 w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하다. 그럼 want 뒤에 ing 쓴 거 보신 적 있어요? 한번 찾아서 가져와 보세요. 절대 없어요. want 뒤에 ing 절대 안 씁니다. want 투부정사. 그러니까 want라는 단어를 외울 때에는 want 원하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want 뒤에 목적어를 써서 무언가를 원하다. 근데 그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가능하다. want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어의 쓰임새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은 오리엔테이션 끝났고요. 저랑 같이 실전 문제 풀면서 또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